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아서 영상이 많이 늦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기하고 있는 영상들도 많으니까 서둘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년에 횟집의 상어가 낳은 알을 수집해서 부화하는 컨텐츠를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실 작년에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툼상어가 어시장에 별로 유통되질 않아가지고 시도하지 못했었고 올해 다시 도전을 합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 횟집에 잡혀온 엄마상어가 알을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아기상어가 태어나는 건데요. 이 영상의 두툼상어를 방언으로 개상어라고 합니다. 주로 부산 인근 동남해 지역과 제주도에서도 횟감으로 활용하는데요. 보통 1월 말에서 2월까지만 유통이 돼요. 주로 이때 잡힌다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으로 이 두툼상어는 회로 먹기 때문에 내장기관은 전부 버려지는데 작년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의 사장님 몇 분께 부탁을 드려서 암컷을 혼질할 때 알이 있으면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사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알은 이렇게 난막에 쌓여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암컷이 바다에 알을 낳는 건데 두툼상어의 산란철이 요즘 같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때 산란을 위해서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량으로 어획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두툼상어도 다른 물고기들처럼 산란철 조업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횟집에서도 산란이 임박한 엄마 상어들은 수조 안에서도 그냥 알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상어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횟집에서는 전부 버려지기 때문에 죽거나 폐사하게 되는데 그걸 주워와서 부화해 보는 거죠. 상어는 알을 낳는 난생과 새끼를 낳는 난태생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상어로 불리는 이 두툼상어는 대표적인 난생상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 상어들은 대부분 난태생이에요. 백상알이나 고래상어 같은 애들은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사람같이 포유동물처럼 엄마가 태반으로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알이 몸속에서 부화를 해서 성숙하면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시장의 사장님들께 상어가 알을 낳으면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로 몇 알씩 모아주셨습니다. 그냥 낳은 알들도 이렇게 모아주셨고 횟감으로 사용된 암컷 알에서도 이렇게 몇 개 모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다시 2년 만에 상어알을 모아왔는데요. 진짜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 상어알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미 죽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어미 몸속에서 제대로 발생을 못했거나 이후에 알이 손상돼서 죽은 개체들도 있는데요. 이걸 잘 선별해내지 않으면 수조에서 건강한 개체들도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알껍질 속의 난황이 타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상이 없는 건강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개체는 알이 터져서 부패가 된 겁니다. 알껍질이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내용물들이 바로 흘러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얼른 폐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상 개체와 죽은 개체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알이 아기 상어가 되어서 깨어나올 때까지 키울 수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정잔도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생물하고 같이 키웠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해조류나 해마도 같이 키웠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생물들은 전부 배제하고 상어알만 부화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3D 프린팅을 했습니다. 상어알은 바닥에 두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숨어있을지 모르는 해적 생물을 피하고 아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띄워놓는 게 좋겠죠. 사실 저 상태가 촬영하기도 좋지만 아래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자, 이제 알끈을 이용해서 상어 알을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간격은 적당하게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향은 저 방향으로 위에 알끈 2개가 붙어 있는 곳이 위로 가게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알이 알집 속에 진공팩처럼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윗부분이 약해지면서 위로 열리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알집이 열리면서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다시 매달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해서 여러 곳에 알을 주렁주렁 매달아 줬습니다. 조명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관찰할 때만 비추는 정도가 좋아요. 오히려 높은 광량은 부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의 흐름도 아주 약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정체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수온은 15도에서 18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횟집에 그 수온이 10도 이하라서 예전에는 냉각기도 돌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너무 낮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18도 이상만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염도는 일반적인 33%ml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상어를 부화하는 수조는 저 모래나 락 같은 돌멩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수조의 항상성 유지 때문에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속의 알의 형태가 원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데요. 알이 깨져 있거나 퍼져 있거나 흐물거리는 건 과감하게 솎아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이 부패해도 밀봉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지만 알의 내용물들이 수조물에 들어가면 금방 오염되거든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알끈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크게 건들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자리를 옮기거나 그럴 때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건 일반적인 물고기 알은 저 알이 각 기관으로 발생을 하지만 이 상어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난황이고요.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아기 상어가 난황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의 형태와 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조명을 비춰본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할 거는 없거든요. 알들의 이상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사실 인어 지갑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횟집에서 입양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고요. 저 알 위에 작은 혹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아기 상어입니다. 저 혹이 밑에 난황을 전부 흡수하면서 알에서 깨어 나오는 거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고요. 자, 다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주 미세하지만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뭔가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모습이죠. 자, 이제 여기서 열흘이 지났고요. 이제 조금 물고기 같은 게 열심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아기 상어가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점점 자라는데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아들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고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2달 정도는 더 자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어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상을 봉인하고 태어날 때가 되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은 오랜만에 귀오징어 영상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오랫동안 영상 올리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